온 나라가 당제 8차 대회로 향한 장엄한 총진군의 보폭을 힘있게 내짚고 있는 속에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의 노동계급이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높은 생산 실적으로 80일 전투의 하루하루를 빛내가고 있습니다.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은 당제 7차 대회를 맞으며 진행된 70일 전투에서 전용단의 용의를 지닌 공장입니다.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4년 전 여기 공장을 찾으시고 천리마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천리마의 정신과 본때로 삶을 일하는 공장 노동계급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정업원들은 누구나 다 정말 가슴 뭉클하게 되새겨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 6월 20일 70일 전투에 이어서 200일 전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 공장을 찾아오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노동계급에게 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공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70일 전투 기간에 전국적으로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제일 먼저 수행하고 전용단의 용예를 떨친 그 정신과 기백으로 200일 전투에서도 날의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 노동계급이 보고 싶어 오셨다고 하시면서 공장 노동계급의 투쟁 성과를 정말 높이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 뜨겁게 새겨 안으며 공장 정업원들은 정업원 걸기 모임을 열고 그때처럼 오늘의 80일 전투에서도 전용단의 용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리라는 이런 결의를 가지고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공장 노동계급이 위대한 실험님께서 태우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던 그 전 세대들처럼 힘차게 내달려서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라고 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을 세차게 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친정의 전통을 이어가자 이런 마음속 다짐을 가지면서 기대마다 망가동을 걸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지금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전체 전투원들은 하루빨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소리야전, 과감한 전격전으로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1수도당원사단 피해복구 전투 현장에서는 대대들 간의 협동작전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중교육대대와 선교교육대대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이런 집단주의적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공사를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기능공대라서 다 같지 않습니다. 자기 특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특기를 살려서 선교교육대대에 있는 특기를 가진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중교육에 보내고 우리 중교육에 있는 특기를 가진 사람이 선교에서 필요할 때는 보내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배워주기도 하고 서로 따나 업속이 배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힘을 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힘든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는 경우 차도 서로가 되려면 이거 부리는 장소나 기름도 소비 전환이 많은데 서로 협력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냥 시간도 절약하고 자재도 절약하고 뭐 노력도 절약하고 모든 측면에서 다 좋답니다. 이거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한편 평양의 절절한 당부,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들이 달려오는 여기 전투 현장에 성의껏 준비한 지원 물자와 위문 편지를 안고 달려온 평촌구역 안의 유명 일꾼들이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으로 전투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정말 올 때는 정말 길이 멀고 험했는데 그 굽이 여기까지 올 때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오셨겠는가 하는 생각에 여기 오는 전 과정에 호수 안에서 우리 사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고무해주기 위한 이런 경제선동 준비로 밤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막 전투장입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여기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살림집 건설장 하나만 놓고 봐도 숨결도 다르고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지금 제2수도당원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은
자신들이 건설하고 있는 이 살림집 지구를 정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해서 이 살림집들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요구에 맞게 보다 새롭게 일신시키기 위해서 간선도로 로반 송토 공사를 끝낸 데 이어서 지금은 기본도로 공사에 진입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거 좁은 소로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건설을 진행하면 보니까 그 인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 지구의 채모에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대담하게 드러내고 보다 더 넓고 이 본투단 도로를 건설할 이 결심을 안고 지금 한참 이거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반 송토 작업만 하자고 해도 수천 뒷방의 토량을 처리해야 되고 70m 떨어진 곳에서 헌수도가 막도를 날라와야 되는데 정말 조건은 그렇고 작업량은 방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경치가 병선의 전토들은 자기 고향 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또 그리고 여기서 세상을 보게 될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면서 공사를 다고치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여기 제2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은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건설물의 질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염원, 온 나라 인민의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피해 복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김용기 소속 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피해 지역 이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불같은 요리를 안고 전투장마다에서 힘찬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에서는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지 말씀 가초리로 불러일으키는 구호판들과 전투 속보들을 전투장 곳곳에 게시해놓고 군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사령관 동지 여기 검덕지구 현지지도 내용으로 일관된 해설 자료들을 품위 있게 만들어가지고 방송 전전에 이용하니까 군인들 모두가 최고사령관 동지를 여기 건설장에 모시고 최상 최대의 믿음을 받아왔던 요각의 그 시각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며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일도 하고 숨결을 같이 할 때 그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 한 곡을 형성하고 불러도 군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인 정신이 나래치는 이런 노래를 창작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창작가 배우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길 건설요단 철도성연대안이 전체 주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치열한 연속 공격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였어 철길 복구 전투에서連日 혁혁한 성과를 이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길 복구를 위한 로반 송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심거리를 정확히 찾아주고 선호차를 바로 정해서 매 전투원들에게 하루 전투 계획을 명백히 주고 그날 전투 과제를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총 공산액이 우리 70%를 해주겠습니다. 각지 농촌들에서 피었단 꼬드리기와 나달 털기를 일정 계획대로 추진시키면서 가을고지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랑낭구역 성남협동농장의 가을고지 소식을 량정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둣단 운반에서 이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랑낭구역 성남협동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둣단 운반 횟수를 점점보다 훨씬 늘려가지고 이 나달 털기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이제 큰 피해로 많은 퍼전도로들이 손상을 입었댔습니다. 그래서 그 퍼전도로들을 전부 수리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새로 퍼전도로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도로가 들어가기 힘든 퍼전에는 우리가 새로 만든 운반기제를 이용해서 트럭도로가 이제 들어가지 편리한 데까지 집중적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 정전보다 둣단 운반 횟수가 이제 한 1.5배 정도는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나달 털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럭도로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나달 운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사동구역 리현 남서전문 협동농장입니다. 트럭도로 이용률을 높이는 여기에 우리는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퍼전들이 몰려져 있고 가까이 있다니까 트럭도로를 일적으로 배치하면 둣단반이 권리군 했습니다. 넌면적, 그다음에 퍼전거리 이런 것들을 잘 타산해서 트럭도로를 집중 배치도 하고 분산 배치도 하니까 탈곡장의 둣단이 걸림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난해에 비하여 1.5배나 되게 운반 시적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상태로 나가면 하루 이틀이면 둣단 운반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80전투의 하루하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농장 요리도 더 높아지고 이것은 하루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속에서도 우리 농장원들 모두가 떨쳐나서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구전보다 더 알씀 있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수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볕다는 반을 적극 앞세우면서 탈곡교의 망가동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홍천군 신답협동농장의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작업 조직을 짜고 들고 설비 점검을 깐지게 해서 매일 나달 털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수도 평양에 가는 곳마다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서 가을 정서가 완연하게 안겨옵니다. 오늘 본사 기자들이 촬영한 평양의 단풍 풍경입니다. 수도 평양의 거리들이 아름다운 단풍 풍경 속에 묻혔습니다. 지금 여기 천리마 거리에는 노란 단풍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면서 자연이 정서에 심취되어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단풍이 제일 멋있게 물드는 거리는 바로 이 천리마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숭리거리를 들 수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가로수는 살구나무를 비롯해서 12여 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풍이 제일 먼저 드는 나무가 바로 이 은행나무입니다. 10월 중순경부터 단풍이 완연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최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단풍 든 나무 잎들이 더 잎이 더 진하게 노란색을 띠고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외에도 누티나무, 종량나무, 살구나무 비롯해서 많은 나무들이 붉은색, 감색, 노란색으로 각양각색으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단풍진 나무들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더 이채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식물원을 비롯해서 지금 가는 곳마다 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단풍 지는 시기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이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나무들이 단풍 드는 계절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풍 드는 시기는 지역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대에서는 일반적으로 9월 중순부터 단풍 지는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 평양시를 비롯한 이 중부지대에서는 그저 9월 말경, 10월 초부터 단풍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그저 북부지대와 중부지대에서 보면 한 열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평양시에서만 보더라도 지난 시기보다 좀 추위가 빨리 와서인지 그 지난 시기보다 한 열흘 정도 지금 단풍이 이거 앞당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풍이 물든 거리를 자꾸만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기분이 뜹니다. 추억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단풍이 안겨주는 가을날의 정서는 말로는 그 감정을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란봉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비가 오긴 왔는데 그래서인지 더 화려하고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미술 작품을 더 훌륭하게 그렇게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에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10월 31일 시점에서 4,636만 280여 명으로서 4,000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사망자 수 역시 1월에 250여 명으로부터 현재 119만 9,650여 명으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의 전염병 전파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서 2차 파동이라는 이런 거대한 폭풍이 휩쓸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무려 12번이나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럼 10월 중 일부 나라들의 전파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지난 여름철 잠시 수그러드는 듯했던 악성 전염병이 10월에 들어와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감염자들을 실은 구급차들이 병원으로 꼬리를 물었고 집중 치료실들에서는 중증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그칠 새 없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서유럽에서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프랑스에서는 지금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병원들과 집중치료실들이 수용 능력 초과에 몰리웠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대류행 전염병이 처음으로 세계를 휩쓸 때 가장 혹심한 타격을 받은 나라들 중에 하나지만 거기서 교훈을 찾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들을 취하지 못한 결과 오늘과 같은 2차 파동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의 남부 도시 아를시에 있는 어느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 집중치료실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카림 테바트 박사는 1차 파동 때보다도 지금 환자들이 몇 배나 더 많다고 하면서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침대 수를 늘리느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치료실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는 회복기실까지 집중치료실로 전환했으며 일반 환자들에 대한 수술까지 미루고 더 많은 의료 일꾼들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치료실 의사들이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 박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치료실 의사들이 과도한 치료 과정에 쓰러지거나 전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치나 후보 선수가 없는 감독 같습니다. 현재 여기 집중치료실 의사들 중 한 사람만 없어도 최선을 다하여 환자 치료를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을 받을 것 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고 의료 일꾼들이 부족하기는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에 닥쳐온 감기 계절에 대해 위구심을 표시하면서 해마다 프랑스에서는 유행성 감기로 2,000여 명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정은 프랑스 전역에서 비일비재한데 파리시에서만도 모든 병원 집중치료실들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평균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 주일 동안 젊은이들 속에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노인들과 만성질병 환자들을 비롯한 허약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류행 전염병의 재확산으로 이 나라 병원들에서는 집중치료실마다 중증 환자들로 순간에 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병동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병동에서는 환자들을 돌보고 감독하느라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중치료실이 아닌 데서도 말입니다. 이 전염병은 너무도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병원은 이탈리아에서 큰 병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대류행 전염병의 타격을 받은 지난 3월 말에 이 병원에서는 한 개의 병동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2차 파동으로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2개의 병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부족하여 10월 30일에는 또 새로운 병동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매우 강합니다. 한 주일 전에 개설한 이 병동은 16시간 만에 환자들로 꽉 찼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쓰는 악성 전염병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일치하게 많은 나라들에서 방역 조치를 엄격하게 취하지 못한 데다가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소홀히 한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성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 추이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이 비루주에 대한 연구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들에서는 이 악성 비루스의 전파 경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침방울은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특히는 재채기를 할 때 생겨나 대기 중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밝힌 데 의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 대기 중에 퍼진 침방울들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습도에 많이 관계된다고 합니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습도가 낮을수록 침방울이 증발되는 과정, 즉 공기조라는 더욱 가속화되며 이러해서 공기졸이 대기 중에 퍼지는 속도와 전파거리는 증가된다고 합니다. 실례로 방 안에서 습도가 30%일 때 공기조라된 침방울 분자들의 양은 습도가 60% 내지 90%일 때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공기조라된 침방울은 바람이 약간 불어도 5m 이상 날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대기 중의 습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비루스의 전파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 공기 가리를 자주 하는 등 방역학적 요구를 준수하는 것은 비루스의 전파를 막는 데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도 비루스의 1차 차단벽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스크를 규정대로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마스크와 얼굴 가리우기에 입마개를 넣고 시험해 본 데 의하면 비루스의 침습을 막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연구사들은 마스크 착용만 규정대로 해도 비루스 감염률을 훨씬 낮출 수 있으며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물론 그와 유사한 호흡기 질병들의 전파를 막는 데서도 마스크 착용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량강도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개었습니다. 백두산지구에서는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었습니다.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거풍, 처산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고 함흥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5m의 샘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으로 봅니다. 내일은 11월 2일 월요일 음력으로 9월 열일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흐려서 서해안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두산 지구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4 내지 9도 낮아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희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도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불다가 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불다가 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백두산지구가 룡화 15도 정도로서 기온이 제일 낮겠고 장풍지방이 18도 정도로서 기온이 제일 높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